혹시 돌격대 분들 아니시냐 하니까 맞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 강원도 판교군 대대장 식모인데 제가 지금 인조고기밥을 먹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저 50원만 빌려주시라. 대대에 들어가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치까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더니 뭐 이런 예쁘장한 처녀애가 사기를 치겠어라는 눈빛으로 그거를 내줬다는 거예요. 진짜 개인의 그 본능을 다 발휘하는. 각자 도생의 원칙이라니까요. 정말 맞아요. 그 정말 승냥이 같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회에서는 정말 토끼가 돼서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또 거기서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꽃제비를 동생이랑 한 달을 쳤죠.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저희가 한 달 동안 그 해산역에 있으니까 저희 말투만 봐도 해산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알리잖아요. 딱 보면 티가 납니다. 네. 티가 이렇게 느껴져요. 네. 네, 앞쪽 말투인 게. 해산은 막 억양이 높고 막 이러는데 네. 저희는 아니니까 니 밥 먹었니? 니 어디서 왔니? 어? 언제 갈 거니? 이러는데 전혀 아재 다르게. 식사했어 막 이러는데 저희는 아니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실금 이제 다가오시는 거예요. 느낌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녹막술을 한 그릇씩 사줬어요. 일단 배고프니까 얻어 먹었죠. 네. 그때 북한에도 장사가 활발했잖아요. 네, 그때 뭐 해산은 그랬던 거고 판교는 조금 좀 시골이니까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도 그래도 장사는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왜 우리를 국수를 사줬지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더니 자기 삼촌이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중국에 가면 이제 그때 북한 돈으로 30만 원을 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인조고기를 먹고 50원이 없어서 못 내서 그랬던 그 동생을 인질러 뒀어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 30만 원이라는 그 돈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로.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귀가 이만해진 거예요. 정말 그러냐 하니까 정말 그렇대요, 그 아주머니가. 두 말 없이 그냥 저희 가겠습니다라고 했죠. 돈 버는 길인데 네. 저희였어도 그랬을 것 저희 같아요. 가겠습니다 했는데 동생이 저희 가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조금 동생보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망설여졌어요. 왜요? 그래도 돈 벌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해산에 사는 이 압록강 옆에 사는 수많은 세대는 우리보다 못해서 아직 이 땅을 고수하고 있겠냐 라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름 이게 그 어떤 삶의 연륜인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세뇌교육의 잔재였어요. 아, 그런가? 그래서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선뜻 간다는 게 사실 북한에서 살던 사람 기준에서는 그 결정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저 거지 생활 하나, 여기 중국에 가서 돈 30만 원 벌고 당당히 가나 어떤 게 낫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2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 아주머니 2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거죠. 그 아주머니를 따라 어떤 집에 갔어요.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어요. 30대 부부였는데 그 집 마누라가 중국에 가서 6년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래요. 살다가. 살다가. 남편은 해산안전부, 그때는 보안서로 개칭되었을 텐데 해산보안서 단련대 대장이었어요. 오호. 네. 네. 단련대 대장이어도 막강한 권력이 있죠. 그렇죠. 권력이 사람들 있죠. 데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 단련대에서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외부에서 뇌물도 좀 주고 돈도 좀 찔러주고 뭔가 식모도 시켜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련대 대장 하면 라진도 이렇게 잘 살더라고요. 무슨 일이 그래서 있어인지. 그 집에 갔는데 정말 삼시세끼 이 밥에 고깃국을 대접하는 거예요. 처음 먹어봤겠다. 그렇죠.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죠. 근데 점점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뭘 의심이야. 근데 저희는 강원도 처녀들이다 보니까 북한 여자들이 탈북해서 중국을 넘어간다? 한국을 간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렇군요. 바로 강원도 여기 철원에 바로 앞에 붙어있는 남쪽에 붙어있는 북한인데 오히려 거기가 정보에는 거의 무지한 거죠. 거의 무지하고 저희한테 익숙한 거는 뭐 평강 쪽에만 나가도 대남 방송이 들리고 익숙한 건 저희는 그냥 삐라뿐이었으니까. 지역이 특징이 다 있구나. 그래서 있는데 또 그 집에 저희 북한은 가구가 이불장 밑에 이게 단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옷 넣는 거죠. 예, 그 안에 뭐가 있던가요? 놀랐어요? 돈이요? 돈이 그 짠색이로 보이는데 네.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눈이 휙 돌아갔겠다. 눈이 휙 들어가는데 뭐 그걸 그냥 넣어서 다 열쇠를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 집에서 정말 웃긴 일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희를 그 집에 두는 거예요. 중국 돈이었어요? 북한 돈이었어요? 북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훔치고 싶은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저거 훔쳐서 막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 가서 돈을 버는데 저거 훔쳐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인데 저희를 안 보내니까 왜 안 보내지? 왜 계속 집에 가두는 거지?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마누라는 장사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북한말로 가시엄마, 여기를 뭐라고 하지? 마누라의 작가마겠다. 어머니니까 그렇죠. 여자의 친정 엄마죠. 장모였어요. 장모죠. 네, 장모. 렌자에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사위와 장모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또 그 가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 있지 마라. 니네 속이는 기다. 이러면서 저보고 가라고 했어요. 남들은 니네만 못해서 뭐 탈북을 안 하는 줄 아니? 중국에 갔다 넘어오면 니네 집은 다 망하는 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는 게 맞나? 긴가민가? 이러다가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동생한테 제가 그랬죠. 우리 도망치자. 일단 도망치자는 그 마음이 강했으니까 그 집에 중고 옷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중국에서 가져온 거지. 그렇죠. 네. 중국에서 넘어오는 고가 옷들이 이렇게 막 무대기를 쌓여 있었는데 저거라도 훔쳐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보따리를 훔친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입었어요. 나가려고 딱 하는데 그 가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나는 속이 엄청 떨렸죠.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막 하죠. 일단 도둑질을 한 거니까. 근데 가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잘 생각했다 이러면서 왜? 저희가 도망치려고 하니까 잘 생각했다고 빨리 가라고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탈북을 해서 넘기는 사위가 못마땅한 장모가 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길을 열어준 거예요? 네, 저희가 입은 옷을 캐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눈치를 못 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장만하게 나와서 그거를 다 팔았어요. 파니까 오지간히 돈이 모아졌죠. 그래서 그걸로 간신히 먹으면서 또 열차에 매달렸다 떨어졌다 또 뭐 기차 빵떡에서 잤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해산역을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오유. 그래서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네. 근데 그 일주일 만에 그 아주머니한테 또 발각이 된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저희는 뭐예요? 도둑질한 입장에서 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보자마자. 그래서 막 뛰어가면서 어딜 숨어야 하나 지금 고민하면서 딱 숨으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야 니네 뛰지 마라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니네 왜 아직 여기 있냐고 왜 집을 나간 거냐고 조금만 참았으면 넘어가서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왜 뛰는 거냐 그래서 그냥 저는 오점이 매려서 뛴 거예요. 잔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니네 나갈 때 왜 그냥 나가지 옷을 가지고 갔냐 하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팍팍 우겼죠. 안 가져갔어요. 저희가 안 그랬어요. 저희가 나갈 때 그 가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아마 그분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가져간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 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 어머니는 저희를 도와주려고 오히려 가네가 도망치는 걸 봤다는 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는 그 가시어머니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그러니까 사이랑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나 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갔죠. 다시 가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일단 가겠다고 했죠. 뭐. 또 그래서 다시 그 집에 갔어요. 가는데 그 얘기를 그 젊은 부부는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네. 그 옷이 별거 아니고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팔아서 여러분이 아니고 두 명을 팔아서 네. 얻는 더 수익이 훨씬 더 큰 돈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이렇게 물어봤죠. 저희 저번처럼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거 아니죠? 금방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간대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녁을 든든히 먹으래요. 이 밥에 고깃국을 또 대접받았죠. 그리고 깜깜한 야심한 밤이 돼서 밤 10시인데 다른 남자분들 3명이 왔어요. 저희를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작업 치는 사람과 네. 보내는 사람이 좀 다르죠. 네. 서로의 책임 회피를 좀 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 길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행운의 길인 걸 몰랐죠. 그냥 행운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한국까지 왔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만약에 제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원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이제 산길을 타고 북한 그 국경경비대 막 그거를 피해서 근데 일단은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경경비대랑. 그래서 이렇게 막 산길을 텄는데 제가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산을 토바오르질 못하겠는 거예요. 숨이 막 똑똑 막혀서.
그래서 그 남자분이 저를 업었어요. 나는 얼굴도 몰라 깜깜해서. 근데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우리 북한 여성들을 돈만 있으면 내가 다 안 보내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지? 했는데 그분은 이미 저희가 팔려고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고 그렇죠. 저희는 모르는 그냥 돈 벌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근데 알고 파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데려다주고 그거에 대한 일당만 딱 챙길 거란 맞아요. 말이죠.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맞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내대고 하는 거죠. 들키면 다 아작나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은 엎혀서 산을 넘었고 산 밑에 딱 오니까 강이 좀 펼쳐졌고 그때 장마철이라서 압록강에 제 목까지 왔어요. 물이. 3명이었거든요 여자들이. 근데 강을 건너는 남자는 딱 1명이었어. 2명은 내려다주고 잘 가세요 라고 빠지시고 1명이 위에 그 남자가 서고 남자 밑에 제 동생이 서고 제가 가운데 서고 제 밑에 모를 여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4명이 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저절로 떠내려갔어요. 저절로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동생이 내 손을 엄청 꽉 잡는 거예요. 언니 꽉 잡아 떠내려갔지 막 이렇게 하고 또 제 손이 밑에서는 그 모를 여자분이 살겠다고 내 손을 꽉 쥐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놓아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 좀 체격이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막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싶어가서 놓았거든요. 놓았는데 어떻게 호적해서 저를 또 확 잡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사히 4명이 다 강을 건넜죠. 여기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모르는 여자분은 중국 쪽까지 딱 보더니 자기는 TV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네. 텔레비전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갈 거라고 하면서 텔레비전이 없으면 자기 다시 데리고 건너가라고 막 가우성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모르고 네. 왔구나 그냥. 그분은 다시 갔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희 둘만 남았어요. 저희 둘만 남아가지고 조선족 같이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네. 그때 새벽 5시니까 그 할아버지네 집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새벽에 잠깐 자고 그리고 7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정처 없이 차를 타고 가는 거죠. 잠깐 자고 정처 없이 갔어요. 하루 종일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어느 모텔에 들어가서 오후 3시인데 잠깐 쉬더라고요. 네. 잠깐 쉬고 시장에 나가서 꽈배기를 사다 줬는데 와 저는 그때 이국의 그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꽈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났어요? 중국의 그 특이한 그런 냄새가 있어요. 기름진 막. 그리고 저희한테 물을 마시라고 물을 한 병씩 주는데 물마저 타국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 하루를 거의 차만 탔던 것 같아요. 막 어지럽고 제 동생은 막 멀미하고 5시인가 거의 돼가지고 어떤 곳에 도착을 했어요. 네. 강냉이 밭속으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던지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북한에 식료공장, 뭐 장공장 이런 데마다 부업기지가 있잖아요. 네, 그 농사를 지어야 될 강냉이 밭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강냉이 밭에 김매로 데려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것이 김해로 일하러 간 것이 바로 여기구나.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식당에도 부업기지가 있는가 보다. 북한의 그런 공장 기업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부업기지에서 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북한 여성들이 그때 당시 7명, 8명이 있는 거예요. 네. 가져다가 지금 모아놓은 그런 장소였던 거네. 뭐 어떤 집이 있었어요, 강냉이 밭에. 그 강냉이 밭 속에 오두막 같은 집이 있었어요. 일단 저녁을 먹고 하루가 지난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북한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저녁이라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고 동생하고 그냥 속닥속닥 왜 그러는 거지 하면서 이제 지나갔죠. 그 아침을 딱 먹었는데 일하러 데리고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그 북한 여성분한테 저희 언제 일하러 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네? 일을 한다고요? 저희 김매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일하러 왔는데 이랬죠. 호호 야 여기 순진한 말 하고 있는 사람 있네. 이러는 거예요. 모르고 왔으니까. 그래서 판교에서 왔다. 그러면서 저희 일 안 시킨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투가 저 일 안 시키매. 그 어디야? 길주인가? 아무튼 한북도 쪽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저희 어머니가 고향이 함경북남도 함흥 사람이어서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어머니가 네. 생활력이 엄청 강하셨군요. 이모들이나 뭐
삼촌들이 다 솔라솔라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는 있었어요. 들은 데는 사실 네, 부담은 없었다.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 일 안 시키면 뭐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좋은 거 먹이고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시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는 정말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다 팔아먹어! 그때 그냥 이게 뭐야? 가슴이 그냥 철컥 내려앉았죠. 정말 모르고 왔음에 저희 다 팔려고 하는 기요. 이래서 동생이랑 나는 그냥 한마로 그냥 머리 확 두들겨 맞은 그런 느낌이었고 가슴이 그냥 확 내려앉는 그런 심정이어서 그때 당시 둘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진짜요? 막 이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눈앞이 새까매지더라고요. 북한에 진짜 두고온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뒤뜰안에 가서 둘이 서로 부둥켜 울었어요.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그래서. 근데 울어서 해결될 일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제 상황 파악을 다 했으니까 어디에 팔려가든 북한 말로 찍구한테 팔려가든 째꾸한테 팔려가든 살아서 만나서 집에 가자 그랬어요. 동생이 응 언니 알았어 막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오후죠. 7월 13일 날. 7월 13일 날 오후에 그때 저희가 아니고 다른 북한 여성들이 북한말을 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눴는데 인신매매 그 두목 같은 사람이 오더니 저희를 일렬로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고 이 벨트를 풀어서 혁대를 풀어가지고 이 정갱이를 한 대씩 쳤어요. 왜요? 우리가 말을 했다고. 북한말을 했다고. 북한말 금지인데 일렬로 쫙 세워놓고 그거 맞으니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또 처음 듣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또 10분 지나가지고 어떤 진짜 빼빼 마른 여자를 끌고 오더니 저희가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앞에 그 여자를 이렇게 속옷만 입히고 팬티 브라자만 입히고 족치는 거예요. 벨트로. 우리 때렸던 그 벨트로. 막 때리면서 우리도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그분이 어디 팔려가도 도망치나 봐요. 근데 잡혔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내 동생이 쓰러진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쓰러졌으니까 때리다 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헌심아 막 깨우고 나는 막 왕왕 울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진짜 뭐 솔라솔라 중국말 하는 그 남자들이 제 동생 맥을 보고 막 베일을 문지르고 막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내가 통역하는 그 14살짜리 애한테 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냐고 하니까 내 동생이 임신이래. 여자애가? 아 지금 그게 나랑 같이 돌격대에서 지금 임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친 거라고. 그래서 언니 보고 가자고 한 거라고. 당신이